네, 자, 잘 쉬셨어요, 여러분들? 1교시, 네, 공부하니까 어때요? 네, 이야기 잘 들리나요? 제가 좀 떨려가지고, 사실 시간은 조금 제한되어 있고, 마음은 떨리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금 다다다다 설명한 부분이 만약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자, 손을 앞으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3번 하고 집중하고 2교시로 가봅시다. 자, 박수 몇 번? 네, 3번이에요. 준비. 네, 시작! 자, 2교시는요, 교직 논술 과목에 대한 합격 전략을 공부했잖아요. 네, 20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 바로 80점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논술 20점짜리를 획득을 하면 이제 우리는 80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유치원교육과정 A형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드렸어요. 2교시의 시험 보는 유치원교육과정 A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요. 네,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유아교육 개론, 네, 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머, 교수님, 학교 때 우리가 공부한 거 진짜 많은데 내용이 어떻게 다 보지요? 공부를 다 해야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네, 전 영역을 시험을 보지만 그 중에 임용에서 나오는 것만 속속속속 뽑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걔들을 얌얌얌얌 먹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 영역은요,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 가이드, 네, 책자를 파일로 올려놨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인가? 자, 유아교육 사상사,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발달, 아이들의 발달, 그 다음에 발달을 기본으로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가, 유아교육과 놀이. 자, 그러면 교육의 기초, 철학과, 그 다음에 발달,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주요 특성인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걸로 지도할까? 유아교육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아교육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또 아이들에게 직접 지도를 하나? 교과교육론 혹은 교수학습 방법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렇게 교과교육론에서 지도를 할 때 어떤 매체를 쓸 것인가? 바로 교육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이 나왔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잘 가르쳤으니까 이제 유아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유아 연구 평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유아 생활지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유치원교육기관 운영관리.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관에서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중요한데 이 아이들의 인권이나 복지는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아동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네, 아이들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유아교육 개론 전체를 공부하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는 누구죠? 그렇죠. 네,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교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교육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인적 자원 중에 교사 이외에, 그렇죠, 가정에서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까지 공부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육에서도 중요한, 그렇습니다. 바로 특수교육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전 영역, 그러면 지금 제가 읊어드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중에서도 그러면 그 14개의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나요? 13, 14개나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죠. 네, 그 내용 중에서도 임용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금 읊어드린 과목은 다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려놨어요? 네,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 과목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유아와 유특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아, 유특 다르게 강의 중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전체 13, 14개의 장을 공부하더라도 유아에서 중시하는 과목이 있고 또 유특에서 유난히 많이 출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의를 들으시지만 네, 그 전공별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안내해드릴 때마다
잘 체크하셨다가 네, 공부하는 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제가 지금 잘잘잘잘 떠들었던 과목 이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면은 우리의 합격을 도와주는 과목이 있어요. 단 공부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네, 바로 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시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유아교육법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조하는 건 아동의 인권이나 복지와 관련된 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들, 네, 이러한 법들이 중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코로나19, 네, 이 팬데믹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법이 그렇습니다. 바로 학교보건법,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공부 또한 누가, 그렇죠. 네, 유아리 선생님이 정리해서 드리는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공부법을 달리하면 사실은 네, 쉽게 공부해서 점수를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법입니다. 자, 그 전략은 우리 반에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우리 반에서 나가는 전략이고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수가 안내하는 내용으로 꼭 볼 것만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 전년도, 그전년도 100%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법. 그리고 아주 간간히 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게 바로 이제 교육 정책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교육 정책은 교육부의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그래서 드림 스타트, 또 교육을 투자하는 우선 지역 사업, 이러한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찾아서 꼭 필요한 것만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유아교육 개론 중에 유치원교육과정 즉 A형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육 개론 중심의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요. 2013학년도부터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13 이전에 공부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있죠. 그리고 현장 다녀오신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렇죠. 바로 기출문제가 별표 100에 해당되는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2012학년도까지는 기출문제를 사실 해설하지 않았죠, 학원가에서는. 왜? 똑같이 안 나오니까,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미 나온 시험은 또 나오지 않아 라고 해석을 했는데 2013학년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사처럼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뀐 거죠? 오케이, 문제 은행식. 그래서 출제됐던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합격선은 기출문제 27년간 것만 분석해도 합격은 한다. 네, 중요한 건 공부법이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략 1997년부터 네, 우리가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건 2001년부터 공개가 되어 있지만 학원과 수험서들을 보면 1997부터 전공 문제가 있죠. 물론 우리 반에도 1997부터 전공 문제를 공부하게 되겠죠. 자, 대략 26, 27년간의 기출 문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면 무조건 붙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아, 유투 공통이에요, 여러분. 자, 어떻게 갈까요? 자, 이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죠. 자꾸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려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출문제는 그대로 문제가 나오고 정답을 그대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변형해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은행식이라는 게 출제 범위를 비슷하게 출제를 한다는 의미지 문제를 똑같이 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네, 문제, 그 다음에 지문, 우리 네모 상자 있죠? 크게. 네, 1. 문항이 있고 문항 제목이 있고 지문 크게 네모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가로 1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네, 문제가 있고 한가로 1 밑에 네모 상자 작게 있어요. 얘가 바로 보기예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 양식을 좀 이해하는 게 용어 해설에 편하니까요. 얘는 지문이라 그러고요. 크게 문항 번호 밑에 얘가 문항이고 한가로 1, 한가로 2, 한가로 3 얘가 문제 번호예요. 우리 시험 양식으로는.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보충하는 네모는 바로 우리가 보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한다?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답은 틀려도 좋다. 답을 맞출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죠. 정답 인출 과정에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문제도 공부하고 문제가 다시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은 지문은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기. 네, 이전 연도에 보기로 나왔던 게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지문으로도 나오고 정답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정답만 자꾸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해설. 네. 그래서 그 문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갈등 중재 모델이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사회관계 영역에서. 그럴 때 갈등 중재 모델 하나 단계, 7단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기술에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갈등 중재 모델에는 이 7단계를 제시한 이론만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또 갈등과 관련했을 때 아이들이 획득해야 되는 다중지능 이론의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 즉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갈등 중재 모델이 시험에 나왔지만 아이들이 겪게 되는 갈등. 네, 갈등은 우리가 토의 학습하고도 연계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갈등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중에 대인관계지능하고도 연계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핵심 용어, 즉 문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관련된 주변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뭐를 강조합니까? 네, 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강조합니다. 이 해설이라는 거는 문제가 포함된 그 범위 전체를 공부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는 이렇게 문제와 정답 푸는 단순한 공부가 아닌 문제, 지문,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해설까지도 이해하는 이해 위주의 공부가 먼저 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암기까지 병행해서 내가 시험장 가서 꺼내오는 훈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는 올해 기출문제는 1월 달부터 아마 끊임없이 우리 선생님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특별한 공부 전략은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 들으시면 이러한 요소들을 다 넣어서 쭉 끌어드릴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특, 유아 공통입니다. 유특은 일반 유아 조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유특의 경우에는 일반 유아 출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죠.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뉴스 보도자료 보셨죠? 며칠 전에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바로 통합교육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육을 하는 학급은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입니다, 여러분들. 통합학급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 통합학급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유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갑자기 많이 출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교육학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출제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특은 따로 공부 이러지 마시고 같이 일반 유아랑 함께 공부를 하되 강의 중에 제가 이거 유특에서 조금 더 강조합니다라고 짚어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공부 방향을 포괄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특강 때는 유특에서 강조한 것만 제가 제시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운이 좋게 다 출제가 되긴 했지만 네,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출제 방향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유아 특수 선생님들도 기출문제 공부는 유아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유아는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문제 내가 7, 80%만 완성한다 하면 합격은 할 수 있다. 반드시.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상 문제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출제된 거 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있다면 해야죠, 이 시험은. 그렇죠. 공부해야죠. 그래서 시험은 전략이에요. 시험은 운이 아니에요. 과학이고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 기출문제를 활용할 때 이론 공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험장에서 속전속결 문제를 풀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답을 쓰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답 인출 과정, 그 다음에 정답 작성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얘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 중에 제가 다 진행을 합니다.
네, 전조잡기 사고에, 네, 제가 물활론적 사고를 많이 하죠. 또 의인화된 사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네, 피아제가 막 떠오르면 돼요. 공부하신 거죠? 네, 강의 중에 가끔 제가 피아제의 전조잡기 유화 특성 중에 의인화된 표현, 물활론적 사고를 많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공부를 하세요. 네, 자, 예라 그러죠. 지금 정답 인출 과정은 기출문제로 제가 과제를 드리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장에서 속전속결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답 작성 방법은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단답, 그 다음에 서술, 그 다음에 서술도 개념을 쓰는 거냐, 장단점을 쓰는 거냐, 특성을 쓰는 거냐, 찾아 고쳐 쓰는 거냐, 제한 조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답 쓰는 방법까지 안내를 합니다. 자, 그 근거 자료는 예상 문제보다는 이미 시험에 나왔던 시험의 형식인 기출 문제로 연습하시면 아주 훌륭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죠? 전체적으로 무기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했을 때 전공에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선 이해. 네, 먼저 이해, 뒤에 암기가 있죠. 그래서 선 이해, 후 암기를 추천할게요. 문제가 암기 위주로 단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서술형은 이해 위주로 출제를 해서 우리가 올해 커트라인이 조금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를 묻는 문제, 즉 서술형 단답이 아닌 풀어 쓰는 문제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답으로 쓰도록. 따라서 선 암기 먼저 하시고 후 이해가 아닌 이해를 먼저 하시면서 암기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공부를 좀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해 공부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 시간이 적은 분들은 이해를 하면 암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적은 경우엔 중핵을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점수에 1차에서 커트라인으로 붙느냐 아니면 5, 6점, 10점 많이 붙느냐의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점수 차이가 큰 것 같으면 무조건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합시다 하겠지만, 이 점수 차이의 갭, 5점에서 10점은 2차에서 내가 뒤집어 줄 수 있는 점수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우리 반은 2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연간 강의 듣는 분들 다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은 1차 커트라인 만들어서 합격하는 전략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또 학부생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1차 커트라인을 만들자. 이때에도 역시 이해가 필요한데, 이때의 이해는 모든 과목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내가 합격선을 만들어내는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와 암기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공부가 바로 올해 정말 여러분들은 대박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족보였고, 그리고 절판이 돼서 수강생들만 이렇게 족보로 봤던 책이 바로 합격 만능 수험서라고 선생님들이 닉네임을 정해주셨죠. 합격 만능 수험서, 그 다음에 기존의 책으로 나와 있는 합격 족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와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자, 합격 만능 수험서는요, 유치원 교육과정 A형, B형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수험서입니다. 네, 본 책은 제가 전공 강의 시작하면서 5년 동안 사용한 책이에요. 전공 강의 시작할 때 만들어서 올해까지 사용한 책인데, 시작할 때부터 95% 이상의 적중률을 항상 보입니다.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혼자 보라고 안 합니다. 제가 다 짚어드립니다. 보셔야 되는 거. 그 보셔야 되는 것만 보셔도 고득점은 가능합니다. 만점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두껍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책을 효과적으로 보시면 되고, 곱씹어서 얌얌얌 먹으면 한 번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년간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좋은 책 하나 있으면 그거 줄창 공부해야죠. 그리고 혼자 보시면 어렵겠지만, 사실은 혼자 보시도록 만든 책이에요. 학원과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책. 말씀드렸죠? 나온 지 5년 됐는데 절판돼서 지금은 안 찍고 있었는데요. 95에서 올해에는 98%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특수는 뭐 100%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책을
이제 2022년에 출판합니다. 네,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두 권 책도 내겠습니다 라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우리 선생님들께 파일을 이제 수강생만 파일로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제한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보실 수 있도록 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하면 잘 합격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지 바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 만능 수험서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해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정독을 하시는 분들은 네, 3회 이상은 정독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독이 안 되는 분들, 저는 암기보다는 읽는 걸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10회 이상의 빠르게 읽는 속독을 하면서 암기는 나중에 부족한 부분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 이거는 교수님이 대신 못 해줍니다. 교수님은 핵심 잡아서 먹여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는 못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읽기 하는 거는 과제가 나갈 겁니다. 강의하면서 그냥 혼자 하라고 안 해요. 우리가 워크북도 활용해 가지고요. 매주 이렇게 과제를 내보내 드릴 거니까 과제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에서 우리가 효과가 아주 높은 책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초임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천 권이 나간 책이 하나 있죠. 바로 합격 족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자, 이 합격 족보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나왔죠? 라고. 그런데 이제 2022에는 더 신나는 책이 나갑니다. 네, 개정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합격 족보도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누리과정 강론, 누리과정 이렇게 3개로 세분화시켜서 네, 선생님들의 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합격 족보책 혹은 관련 자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11월 달에 시험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1월 달에 완전히 외워놔도 그 다음 되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처럼 암기하시면 안 되고 네, 반복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한 반복하셔야죠. 무한 반복.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늦어도 7월부터는 족보 암기는 들어가야 한다. 네, 암기를 미루시면 안 돼요. 어쨌든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인출이에요. 그러려면 외워야 돼요. 역시 암기반도 운영을 할 겁니다. 스터디로. 그래서 암기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유치원교육과정 A형. 네, 이렇게 준비하면 40점 만점 반띵한다고 봤을 때요. 유치원교육과정 A형이 40점 만점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37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새로운 문제가 막 나와요. 그 이론을 공부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다 있고요. 여기에 없는 이론은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80점 만점 받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전공에서 80점 만점으로 합격하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현재. 네, 많이 받아야 70점대입니다. 즉, 틀리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점 중반 이후 50점 후반대 점수 57, 8점부터 합격을 했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55점도 합격을 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응시 지역에 따라 다르죠. 따라서 우리가 80점 만점에 60점을 받으면 붙는 시험인데 굳이 틀리라고 낸 문제를 국가고시이기 때문에요. 올백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제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틀리라고 내는 거는 틀리자. 대신 말씀드린 합격 맞는 수험서를 잘 따라오시고 암기 잘 따라오시고 기출문제 공부하는 거 계속 알려드리는데 그거 잘 따라오시면 거의 만점과 가깝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2-3문제 아니면 5문제는 그냥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해도 고득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 유치원교육과정 A형 공부는 강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교재, 합격 맞는 수험서, 그 다음에 공부 전략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시작부터 최종 합격까지 끌어들일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떤 준비도 하지 마세요. 강의 수강하시고 신청하시고 그냥 강의 따라오세요. 강의 따라.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전략에 맞추어서 안내를 하면 그것만 좀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을 좀 같이 볼게요. 그렇다면 3교시에 보는 전공의 대략 40점 정도, 반점 정도라고 이제 구분을 좀 할게요. 차지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하단부터 좀 보면 돼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은 기출문제 공부, 그 다음에 합격 만능 수험서 공부 동일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유치원교육과정 A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거, 기출문제 공부 별표 100개입니다. 별표 100개. 그 다음에 이번에 모든 우리 반 선생님들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합격 만능 수험서와 또 제가 또 정교화시키는 합격 족보. 우리 반의 합격 족보는 합격선을 만드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즉 합격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합격 만능 수험서는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누리과정 강론 합격 만능 수험서는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무조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절판이 됐고요. 중고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2022학년도 기출 제가 분석하면서 그 책을 조금 중고에서라도 미리 사놓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아예 한 권도 없다고 합니다. 남은 책들이.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한두 권이 있지만 시리즈로 5권, 신의사, 예자 5권은 아예 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드디어 출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절판된 책인데요. 98% 적중하는데 이걸 안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두껍더라도 책으로 내봅시다 해가지고 2022년 따끈따끈한 합격 맞는 수험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혼자 공부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은 혼자 꼭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반드시 강의 수강을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합격 만능 수험서는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는 제가 강의로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꼭 들으셔서 이번의 목적은 한 번의 패스, 또 한 가지의 목적은 가능하다면 합격 만능 수험서의 도움을 받아서 고득점 합격까지도 우리는 도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유치원교육과정 B형은 A형과 동일한 전공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 발견하셨어요? 고시문이 나오죠? 고시문 암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고시문은 100% 얌얌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암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기. 그래서 고시문은 우리 시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고시문은 다 출제가 되고요. 또 용어의 순서는 그대로 채점 기준이 공문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어도 안 되고 답의 순서가 바뀌어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 고시문 암기가 필요한데요. 양이 좀 적어졌잖아요. 분량이 우리가 교육 내용이 축소가 되면서 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실제 교육 현장의 교육 내용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는 국가에서 이 정도는 가르쳐야죠 라는 교육 내용을 축소시켰어요. 따라서 분량이 좀 적어요. 그래도 미루지 마시고 고시문 암기가 돼야 편해요. 왜? 고시문 암기는 100% 안 하면 나의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문제도 쉽게 나오고 단답으로 나오고 어렵지가 않은데 중요한 거 얘는 다 암기를 하기 때문에 나만 안 하면 나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다 암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교원 임용의 전통입니다. 자, 유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특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고시문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문제 맞추면 내가 합격을 훅 하는데 특히 유특은 더 유리하죠. 일반 유아 고시문을 다 외우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거는 안 외우는 게 아니고 시험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면서 유특의 경우에는 합격률을 높여주는. 근데 유아의 경우에는 100이면 100명이 다 외우기 때문에 내가 외우지 않아서 틀리면 나의 합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과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공별로 특성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100% 외우자.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자. 그런데 하반기에 외우려면 되게 불안해요. 따라서 1월부터 먼저 외우자. 1월부터 먼저 외우자. 지금부터 외워도 아주 좋아요. 교수님 저는 지금 당장 할래요. 고시문이 없어요. 보내주세요. 문자 주세요. 네, 고시문 어디에 있죠? 그렇죠? 네, 교육부 가면 있어요. 또 아이누리라는 사이트에 가셔도 있어요. 그런데 못 찾겠어요. 그럼 또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휙 보내드릴게요. 또 많은 분들이 고시문이 없으면 설명의 자료로 또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고시문은 네이버 네띵띵 검색만 해도 네, 뜹니다. 원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지금부터 외우는 거 강추합니다. 강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시험 범위가 A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만 점검하면 되겠네요. 네, 자, A형하고 차이점. 뭐가 먼저 딱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이게 공식 명칭. 우리가 애칭, 약칭 혹은 제도의 명칭으로 부르는 누리과정이죠. 네, 그래서 2019 누리과정이라고도 하는데 교육부 공식 명칭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명명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수준교육과정이죠. 네, 국가수준교육과정인데 2019에 개정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초중등은 차수로 말하죠. 제10차, 뭐 제11차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네, 제6차까지는 차수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이렇게 말을 했지만 7차부터 용어를 바꾸죠. 연도를 앞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연도 앞으로 넣어서 바뀌어왔다. 그래서 2007, 2012, 2015, 2019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현행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명칭은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인데요. 자, 그 중에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만난 고시문, 암기. 자, 그 다음에 해설서. 네, 해설서. 자, 그 다음에 놀이 이해자료. 2019에 와서 확실히 바뀐 것 중에 하나, 놀이 중심의 자료, 보충 자료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놀이 실행 자료 하나 이렇게. 주의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좀 열심히 또 많이 자료를 찾는 분들은 아이누리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실 거예요. 유아교육 관련 그 자료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육부 밑에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소속으로 본다면. 그런데 1차 준비 때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현장 교사들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한다면 언제? 네, 2차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때에도 유아리가 안내를 합니다. 이거는 보시고요. 요것만 좀 봐주세요. 근데 1차 공부는 네, 놀이 이해 책 하나, 놀이 실행 책 하나, 그 다음에 해설서 책 하나, 요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복잡하게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것만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들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강의 중에 또 보실 거, 보지 않으실 거 명확하게 또 외우실 거, 외우지 않고 이해하실 거 이렇게 구분해서 강의해드려요. 잘 따라오시면 정답 다 맞출 수 있고요. 역시 네, 국가수준교육과정 올해에도 100% 적중을 했습니다. 첫 해에도 100% 적중을 했습니다. 즉, 딱 할 것만 합니다. 네, 불필요한 공부는 하지 않도록 하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이 공부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과목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출제, 우리가 세 번째 출제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 예측이 불가능해서 너무 많이 공부하시는데 실제 교육과정의 변화된 목적을 본다면 강의 중에 안내하는 정도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3번 시험 동안 예상 문제 스타일까지 100%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네, 방문각에 있는 공개 모의고사 자료를 좀 다운받아 보시면, 아, 이 얘기였구나. 또 우리, 작년도 강의하셨던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 받아보면, 아, 이 얘기였구나. 혹은 강의 내용 전체 보면, 아, 이 얘기였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공부만 합시다, 여러분들. 1년 안에 합격을 하고 또 고득점을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될 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시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라고 안 하는 이유가 해설서를 정리한 일부 내용이기 때문에 해설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은 별도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바로 국가수준교육과정인데 요것만 공부하면 너무 쉽죠. 네, 그런데 이게 바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5개 영역이죠. 우리가 신체, 의사, 사회, 예술, 자연 탐구 영역, 즉 교육 내용이죠. 네, 교육 내용.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교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초중등학교에서 말하는 교과목, 국어, 수학, 뭐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교과목명인데요. 유아에서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영역으로 5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교과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통합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개의 영역의 교육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교과목이 있지요. 자, 이 관련된 유아교육 개론 강론입니다. 역시 우리가 학부 때 전체 유아교육 개론 안에 얘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안 쓰셔도 돼요. 어떤 과목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배웠나? 안 배웠나? 자,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요. 네, 유아, 체육교육, 건강교육, 안전교육이 들어가요. 공부하셨죠? 네, 물론 동작교육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에는요. 유아, 언어교육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네, 교육과정 과목. 그 다음에 이 언어교육도 들어가고 따로 배우기도 해요. 유아 문학교육도 포함이 좀 됩니다. 임용시험에서는 문학교육. 자, 그 다음 사회관계 영역은 말 그대로 사회교육입니다. 유아 사회교육. 물론 그 안에서 뭐 양성평등교육이거나 혹은 다문화교육이거나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사회관계 영역의 과목이 있겠지만 유아는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출제하기보다는 사회교육 전체를 통합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경험 영역에서는요. 음악, 미술, 체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미술, 미, 체인데요. 이 체육이 어디서 우리가 중복이 될까요? 그렇죠. 유아 동작교육과 유아 체육교육 이쪽에서 중복이 됩니다. 즉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중복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탐구 영역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앞으로 많이 출제가 예상이 되는 그렇죠. 미래사회 대비 교과목이에요. 바로 수학교육 그리고 과학교육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에서는 교과목 중에 과학과 수학 중심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놓으세요. 그래서 초등 영계 교육을 하실 때 수학과 과학 쪽에 우리 반에 영재아가 좀 있다면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부모와의 상담 또 부모를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교사들이 하신다면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아 과학 교육이나 유아 수학 교육이 바로 자연 탐구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그렇죠. 학부 때 또 혹은 독학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과목들이죠. 네. 그런데 역시 교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10권이 넘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네, 저한테 하라 그래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10 몇 가지의 과목 중에 또 중행만 공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미술교육에서는 미술의 요소, 미술의 원리, 그 다음에 미술 감상 기법,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술 기법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유아 그림 표현의 특성. 뭐 투시적 표현인지 아니면 의인화된 표현인지 이렇게 답 쓰는 것들. 제가 지금 몇 가지 키워드만 잡았죠. 이렇게 중행 내용들만 출제가 되는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유치원교육과정 비형공부법.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자, 교직 논술과 유치원교육과정 A형과 유치원교육과정 B형의 공부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우리 반은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강의 따라서 열심히 숙제하시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열심히 예습하시면 됩니다. 즉, 그냥 공부만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네,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쉽죠, 여러분들? 네, 책도 안 준비하셔도 됩니다. 합격 만능 수험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른 책들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책 하나면 네, 전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시험 전략, 합격 전략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부담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정리를 해드렸어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네, 2022년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3년 모두 다 전원 합격의 꿈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간 패키지 안에 2차를 무료로 다 넣었습니다. 네, 1차 듣는 분들이 2차 다 들으시도록 네, 무료예요, 강의가. 2차 강의는 사실상 100만 원 이상의 강의료가 들어가죠. 우리 강의는, 우리 반, 유아리 교수님 강의는 좀 고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왜? 개인지도, 실기지도를 다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실기 강의인데 그 강의를 다 무료로 넣은 이유는 2023학년도 우리 반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합격 전략 보고 네, 간단하게 강의 일정 설명드리고 그리고 강의 일정 보는 건 각자 보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과목 교직 논술 유치원교육과정 A형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B형 공부입니다.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유치원교육과정 A, B 80점은 충분히 합격선을 만들 수 있다. 교직 논술 강의 듣고 1시간 혹은 30분 숙제만 하면 된다. 해볼만 하죠. 네. 우리가 보는 시험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9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원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데요. 네, 이 정도의 공부는 해볼만 하다. 또 공부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전략을 짜면 되고 공부 시간이 충분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전략을 짜면 된다. 누구랑 함께? 그렇죠. 유아리 교수님과 함께. 항상 제가 있을 거예요. 유아, 유튜브 전공별로 네, 분리해서 구분해서 네, 지도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이 바로 2차 시험인데요. 네, 2차 시험은 좀 가볍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특히 올해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2차 시험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간단 설명을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우리 연간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2차가 모두 무료예요. 올해 특별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전원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체 97%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2차. 그런데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네, 99점대를 만들어 오는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꼴찌로 붙고 2차에서는 최고점을 찍는 그런 합격을 만들어내는 반이 바로 우리 반입니다. 근데 고가 금액 때문에 접근을 많이 못하셔서요. 2023학년도 대비해서 특별 선물은 바로 수강료 할인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네, 2차를 무조건 다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서 1차 시험 끝나면 2차 다 모여서 하고 또 최종 합격하면 1차 합격하면 2차 최종 합격반 또 다 모여서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반을 꾸려놨기 때문에 2차 시험은 간단 설명만 할게요. 자, 2차 시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아리가 안내를 하고 네, 2차 시험은 시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아리가 다 지도를 한다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네,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 요소가 공개하지 않았던. 자, 중액 준비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시험 준비도 얘를 벗어나면 안 돼요. 2차는. 네, 1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는 특히 시험 요강이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응시지역 시험 요강 맞춤형 학습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요강을 보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시간도, 입퇴실 동작도. 그래서 거기서 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100%. 시간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고요. 초과돼도 떨어져야 되겠죠. 왜? 가장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시험 요강에서 제시한 시간,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실기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중핵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2차는 나는 공립유치원 특수교사다.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장 들어갈 때 합격해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2차 시험장 들어갈 때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면
100% 합격합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결과를. 네, 자, 믿게 되실 겁니다. 아, 교수님 이 얘기였군요 라고. 자, 두 번째, 이론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론을 너무 어려워하시는데요. 핵심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전략도 2차 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 네, 1차 시험 과목 중에서요. 출제하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1차 시험 과목 중에 출제되는 과목들을 좀 재학습하시면 된다. 사실은 추가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바로 직전에 공부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네, 기출문제를 활용한 공부법이 꼭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최근에 채점에서 고득점을 받는 경우는 바로 예입니다. 네, 수험서에 있는 답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개방형 문제예요, 여러분들. 폐쇄형과 개방형 질문 알고 계시죠? 네, 폐쇄형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방형은 해당 문제 하나에 대해서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는 과거 문제였고 거기에 맞춘 공부법은 옛날에 했었어요. 언제까지? 2012까지. 네, 2013학년도부터 시험 제도 바뀌면서는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점수를 좀 잘 받는 방법은 앵무새처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즉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을 나는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해보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그다음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그 안에는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미래지향적 교사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 준비는 좀 가볍게 하되 생각을 많이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나머지 동작의 전략, 말하는 방법, 화법이 필요하죠. 네, 면접이니까 논술에 형식이 있듯이 면접은 말로 하는 구술이기 때문에요. 화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한 스피치법들도 심지어는 다 지도합니다. 스피치에 필요한 동작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2차 준비는 지금부터 안 하셔도 되고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우리 반 모이세요. 그러면 네, 무조건 합류하셔서 네,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합류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시험 결과에 따라 물론 다 붙을 거니까요. 네, 최종 합격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죠?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네, 전략을 잘 모르고 채점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해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우리 반 전체 개방을 할 거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실기 준비는요.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을 딱 맞추셔야 합니다. 초과돼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실기 준비는 수업의 스킬을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제가 다 일일이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웃고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교수가 넣어드릴 수가 없죠. 네, 물론 웃는 연습도 하고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구호도 하고 코칭도 할 거예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유롭게 웃고 자신감이 넘치는 건 본인이 할 수 있다. 그것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준비로, 이론 준비로, 2차 준비를 내가 뭘 할까? 우리 선생님들이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합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그쵸?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나는 공립유치원 특수교사다. 라고 스스로 믿는 거. 네. 그거 믿을 때 필요한 거 웃으면서. 필요한 거 자신감 넘치게.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이게 아니고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이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두 가지만 만들어 오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해볼만 하겠죠? 네, 2023학년도 우리 반 전원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하자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합격 전략입니다. 시험 과목별 합격 전략을 안내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2023학년도에 한 번에 붙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노량진으로 오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거죠. 대학교 공부가 아니죠. 3년, 4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일장일단이 있어요. 2, 3년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조금, 편안하게, 일상이 편안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합격을 하려면, 적절한 단속이 필요해서 일상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1년 동안 내가 그렇다고 무리하진 않아요.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내가 해서 1년 만에 붙을 거야 라는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는 직장인이니까 핵심만 5시간씩 공부해서 조금 낮은 점수를 1년 만에 붙을 거야. 아니면 나는 직장과 주부일도 병행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 3시간씩 공부해서 2년 정도의 전략으로 합격을 할 거야. 이렇게 개별 맞춤형 전략도 짤 거예요. 언제요? 1, 2월에 우리 반에 짜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드리는 게 바로 이어서 볼 2023학년도 한 번의 패스. 이거에 대한 안내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2023학년도 한 번의 합격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번의 합격이 어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공부할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대비, 수험생들의 시간 대비 공부 분량을 결정해서 한 번에 붙을지 2번에 붙을지. 그런데 공부 시간이 많은 분들은 한 번에 조금 점수를 높여서 붙을 수 있고, 공부 시간이 좀 적은 분들은 점수 합격선을 만들어서 붙을 수 있어요. 다 1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을 잘 짠다면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전략을 위해서 하나하나 막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그렇죠. 연간 합격 강의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시면 안 되죠. 많은 교수님들이 합격 선물을 준비하시지만 특히 제가 정말 강점인 합격 응원 선물이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올해에는 정말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기대 그 이상으로 행복해 하실 겁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또 많이 받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올해에는 조금 다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요. 선생님들이 보시면 연간 합격 강의 일정이 있어요. 연간 합격 강의 일정만 간단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니까 화면을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 하셨죠? 프린트 하신 거를 하나하나 읽어서 어떤 강의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합격 강의 일정은 3가지로 조금 중획을 만들어 놨어요. 규직 논술, 교수 작성 모범 답안이 우리 반에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논술은 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강의실엔. 교수의 작성한 답안은 우리 반만 있다는 건 지금 10여 년 된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맞습니다. 유아리는 전공 유아도 공부했지만 규직 논술 전문가들에게 10여 년 전에 이미 전체 논술 강의를 듣고 임용 논술을 개발해서 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교직 논술이 아니지만 전공 유아이지만 논술에서 형식을 만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문 교직 논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정답이 있고요. 자, 2번째가 바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강화할 건데요. 첨삭을 해드렸었죠. 기존에는 첨삭 답안을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첨삭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명시를 좀 해놨어요. 자랑을 좀 했습니다. 너무 알고 계시는데 자랑을 안 했더니 조금 불안해 하셔서 교수님 1등인 거 아는데 논술 1등이셨는데 불안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셔서 자랑을 넣어놨습니다. 노량진 교직 논술 1인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거는 만점 형식이 있는 교실.
그 다음에 논술에 답안이 있는 교실, 심지어는 유아뿐만 아니라 유아 특수 답안이 있습니다. 답안이 없지요. 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정확하게 채점 기준에 맞추어서 답안지 양식은 우리 반에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제가 논술 전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다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시간 공부할 필요가 없이 30분 숙제, 1시간 숙제 정도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특장점, 만점 형식이 있다. 그리고 정답이 있다. 그리고 채점 기준에 맞는 정확한, 꼼꼼한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불가한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첨삭지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첨삭이 있다. 우리 반에는. 네, 그런데 전공 유아 교수 시각이 아니고 전공 논술 교수 시각이더라.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활용하세요. 정말 좋은 중요한 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전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히 올해에는 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 한 가지 바로 고득점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독보로 이미 합격선 만드는 책은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고 많이들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합격 만능 수험서는 최근 4년간 절판된 이후에 3년간 절판된 이후에 수강생만 파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그냥 혼자 보세요가 아니고 정규 과정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룰 거기 때문에 잘만 따라오신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믿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두껍다라고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올해는 적정 수준의 분량으로 그리고 꼭 강의 중에는 필요한 내용을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암기노트 만드는데 우리 반은 안 하시죠? 누가 하죠? 네, 교수가 해요. 자, 제가 이번에 그래서 만들어서 나가는 거 바로 워크북으로 나갑니다. 네, 워크북으로 필요한 전공 과목별로 워크북이 나가는데 워크북은 판매용이 아니고 수강생 선물용이어서요. 네,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직강인강 워크북 선물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리면 우리 모두 전공은 합격, 고득점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대신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발을 맞추어서 우리의 목적을 만들어냅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공의 경우에 궁금할 수 있어요. 교수님, 강의 5년차 인지도 높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 인지도 높은 분들이 꽤 오래 강의하신 분들이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보다 교수님은 이제 강의를 얼마 안 해서 적중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실까봐 매년 적중 분석표를 내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첨부 파일에 적중 분석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안심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95%, 유특은 100% 단기 특강에서 적중률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본 강의 전공, 유아리 선생님의 강의 전공의 특장점은 바로 이거죠. 얘를 버리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여러분들. 네,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적중을 못하면 안 되죠. 5년간 저 강의한 지 이제 5년 됐다 그랬어요. 전공은 논술은 1등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했고 늘 1등을 유지해 왔었죠. 논술 전공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 무명인 교수가 됐는데 강의 하나만큼은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합격할 수 있느냐죠. 네, 바로 유아는 전공 80점에 95% 이상을 항상 적중을 해왔다. 강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합격 만능 수험서를 넣으면요. 98%, 99%도 나옵니다. 걔를 뺐습니다. 객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유특의 경우에는요. 2022년에 단특이 뭐냐면 단기 특강을 했어요. 7월달, 8월달. 유특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기 좀 너무 어렵다고 단기 특강 요청을 해주셔서 시작을 했는데요. 7, 8월 단기 특강 적중률이 여기 써있죠. 감사하게도 100%입니다. 네, 그래서 7, 8월 단기 특강 전공 들으신 분들, 논술 들으신 분들 1차 합격을 하셨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네, 제가 확인한 분들은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네, 그 강의를 잘 기억해서 답을 쓰고 오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이렇게 유아도 97%까지 가고 네, 유특도 계속 97% 선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강의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열심히 먹어가지고 네, 시험장 가서 네, 잘 답을 쓰고 와주시면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100%까지 갈 수 있는 강의를 또 준비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차는 네, 올해 연간 강의 듣는 분들이 모두 다 무료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연간 패키지 듣는 분들은 무료 강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2차인데 제가 논술, 네, 논술 첨삭 최고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논술 강의뿐만 아니라 첨삭도 1등이죠. 네, 이런 첨삭지는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첨삭도 무료.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99점대를 만들어내는 2차. 그런데 고액 강의로 네, 접근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말 잘하는 두 가지가 다 올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제가 전공에 자신이 붙어서 그래요. 전공 처음 강의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건 적중률이에요, 사실은. 네, 강의는 너무 재밌는데 어느 정도 적중해서 선생님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는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5년간을 분석했더니 이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전공 강의했고 적중률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논술 첨삭 비싼 거, 또 제일 잘하는 2차 비싼 강의를 무료로 올해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 이제 자신 있다, 가보자, 한 번에 다 같이 합격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2023학년 네, 우리 같이 네, 신나게 한 번에 패스하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연간 합격 강의 일정을 넣어드렸고요. 자, 나머지 뒤쪽을 보시면 네, 마지막 2차의 특장점은 여기 써 있죠. 네, 설명 안 드려도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전 과정을 개인 지도한다는 거. 네, 실기 전 과정을 개인 지도해서 우리 반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나눔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수업 영상, 면접 영상을 보면 정말 FM입니다. 네, 시중에 없죠, 그런 영상들이. 그래서 마치 전문가들이 네, 촬영한 것처럼 아주 잘합니다.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룹 지도가 아니었죠. 바로 개인 실시간 밀착형 지도입니다. 이 과정이 네, 올해 2023학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자, 뒤에 보시면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월별로 강의 일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건 개별적으로 읽으시면 되니까요. 네, 읽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서 보면 1, 2월달 강의, 네, 교육과정 총론, 유아교육 개론 강의, 자, 그 다음에 또 교직 논술 강의, 그 다음에 올해 핫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합격 학습 코칭 강의. 근데 기준이 뭐냐면 2023 한 번에 패스하자예요. 제가 코칭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1년 넘게 공부해서 선생님들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칭 KAC 네,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거고요. 연간 강의 안에는 이 강의도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 2월 강의 이렇게 쪼개서 보실 수 있도록 화면 만들어 놨으니까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 4, 5월 달 강의가 있습니다. 3, 4, 5월 달 강의는요, 이쪽에 와서 보면 네, 만점 누리과정 분석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잘 보세요. 합격 만능서다. 워크북이다. 정말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돈 주고 살 수 없는 워크북. 우리 반에만 있는 교수의 서브 자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무조건 붙게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만점 교육과정 강론이 바로 누리과정 강론입니다. 즉, 유치원 교육과정 B형 공부인데요. 여기에서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 바로 합격 만능 수험서, 그 다음에 워크북입니다. 네, 여기에 무료 선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3월달 강의에는 2가지 이외에 또 한 가지 과목 바로 논술이죠. 네, 만점 교직 논술 정복반이 있는데요. 논술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노량진 1등 그러면 UR이기 때문에 논술 강의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전공은 제가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적중을 했어요 라고. 왜? 네, 우리 인지도 높으신 교수님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초짜 강사니까 적중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험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험서 98% 이상의 적중과 강의 90% 이상의 적중이라면 네, 인지도와 상관없이 오셔야 되겠죠. 네,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논술은 설명 필요가 없습니다. 네, 유튜브와 네, 논술 얘만 잡으면 행운이 따라오시게 될 거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첨삭 부분이 다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첨삭 부분이 다 필요한 만큼의 분량으로 다 올해에는 무료다. 첨삭료 한 번에 10,000원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올 패스 하자, 한 번에.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자, 6, 7, 8월에는요, 이제 이론 공부가 다 끝나면 바로 문제 공부가 들어가죠. 네, 기출문제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강의 중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도 공부를 하지만 6월달, 8월달에는 다시 한번 집중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목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유화 기출문제 정복반이 있고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유화만 하시는데 논술 기출도 정복을 합니다. 왜요? 그렇죠. 논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논술 최종 점검도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점 전공 영역별 핵심 총정리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누리과정, 그 다음에 누리과정 국가수준 해설서까지 3가지를 핵심적으로 총정리하는 문제반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만점 교직 논술 중요한 거죠. 바로 예상 문제반입니다. 네, 우리 예상 문제가 네, 임용시험 문제 형식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장이 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강의이고요. 논술은 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네, 왜? 1인자인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제발 논술은. 그러니까 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계획을 짤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논술 재미있게 쉽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믿고 따라오시고 무엇보다 이번에 핫한 선물은 바로 이제 무료 첨삭이 들어간다는 거.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우리가 누리과정 총론, 누리과정 강론 공부도 하지만 누리과정 총론,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을 별도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도록 누리과정을 마지막 6, 7, 8월 달에 2019 개정과 관련해서 전체 정리할 수 있도록 놀이 이해, 놀이 실행, 그 다음에 고시문, 그 다음에 해설서까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이론 공부와 문제 공부까지 끝났죠,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떤 공부가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초단기 총정리반, 적중률이 아주 훌륭한 반입니다. 네, 매년 적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2번째, 네, 역시 적중률이 아주 훌륭한 실전 모의고사 반입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 반과 그 다음에 초단기 총정리반은 무조건 강추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하든 예상 문제를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적중률이 아주 좋은 반입니다. 심지어는 뭐 A형 전체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네, B형 전체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매년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는 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다. 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중률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할 수 있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나눠드린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네, 우리가 교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적중률이 상당히 좋은 2개의 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마무리 과정에서 바쁘다고 보통은 연간 패키지 끊고 바쁘다고 이쯤 오면은 자료만 뽑으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강의 내용도 꼭 들으시기 바래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1차 끝. 네, 그러면 11월 달에 1차 시험장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한 주 혹은 바로 직후에 이루어지는 강의가 2차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네, 되게 기분 좋은 그림과 같이 있는데요. 자, 2차 강의는 올해 새롭게 들어갑니다. 제가 코칭 전문 코치가 된 관계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네, 특히 2차 때는 자신감 만들기 코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 만드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요. 2번째는 1차 합격자 발표 전에 2차 반.
그 다음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최종 합격 2차 반 이렇게 3개의 2차 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조금 고가의 정말 전문 지도가 이루어져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던 강의가 2023 패키지 강의에서 전체 무료 선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입을 얻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두 다 전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1차까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2차까지 공부하려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올해 큰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1차 커트라인만 좀 만들어가지고 오십시오. 부탁을 좀 드린다. 너무 애써서 고득점 아니어도 돼요. 1차 커트라인만 좀 만들어서 유아 특수 공통입니다. 만들어서 좀 와주세요. 그럼 제가 2차에서 선생님들 한판 뒤집기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3학년도 한 번에 합격하는 강의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꼼꼼하게 다 보세요. 저는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 빠르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저를 믿고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의 꼼꼼하게 보시고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신, 마음 관리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부하는 태도에 대한 지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공부 계획서 작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교수님하고 1년을 가야겠다라고 먹으시면 바로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월 달에 강의 개강할 때 아주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합격하는 안내를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선물들이 좀 있겠죠.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혜택이 아주 많아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2023 합격 팩 얘를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얘를 신청하시면 대략 200만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추가 5% 할인이 들어가요. 유아 특수 공통입니다. 자, 유특은요. 선생님들 강의 일정 꼼꼼히 보셔야 돼요. 거기다 써놨어요. 유특을 별도로 이렇게 지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유특은 유아의 일부분을 듣지 마시고 연간을 신청해서 들으시고 유특 2차도 매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특 2차 지도하고 있고 아마 100% 합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뿐만 아니라 유특 전공별로 지도를 하는 강의고 전공별로 1차, 2차 지도까지 가는 강의니까요. 이 강의 들으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논술도 미루지 마세요. 1월부터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에서 오늘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은 5% 추가 할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할인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할인 선물은. 그래서 전체 연간 패키지에서 설명회 강의를 들으신 거 확인이 되면 5% 추가 할인이 있다는 거 꼭 챙기세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들. 나머지 할인 혜택은 첨부 파일로 정리를 쫙 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목차가 있어요. 2023학년도 합격 중요 자료인데요. 2가지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격 설명회 수업 자료 하나, 나머지 2가지 자료가 여기에 있죠. 바로 공립임용 합격 가이드인데요. 앞에 명시가 2022학년도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바뀐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변경되는 내용은 기출문제만 바뀔 건데요. 이 기출문제가 바뀌는 거는 바로 이 자료. 2022 기출문제 합격 분석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설명회를 좀 늦게 하면 선생님들이 강의 선택 또 강의 할인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2차 강의 중에 설명회를 당겨서 하기 때문에요. 2023학년도 가이드가 나오겠죠. 기출문제가 추가된 거. 그래서 2023학년 합격 가이드는 뭐만 추가가 되냐면 시험 제도나 이건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아래 하단에 첨부해드린 2022 기출문제만 좀 추가가 돼서 가이드가 새로 나오게 될 거고요. 새로 나오면 이전에 보신 거는 쭉 보시다가 기출문제만 좀 변경해서 보실 수 있도록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설명
설명회는 무료 강의지만 저한테는 무료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2023 합격 가이드 업로드 해드리고 추가로 더 올려드리고 문자 안내 다 내보내드릴 거예요. 그 문자 안내 드리면 그때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셔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기출문제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똑같기 때문에 가이드 내용의 전체는 똑같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기출문제 합격 분석 자료를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네, 첨부 파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023학년도 가이드 업로드되면 문자 안내 드리면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네, 지금 다운받으신 이 자료와 이 자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부분을 2시간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좀 초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심어드리고 싶은 건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열심히 공부해서 한 방에 좀 붙자예요. 네, 코로나19가 더 심각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방에 좀 붙어버리자. 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코칭도 넣어놨고요. 공부관리 코칭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직강으로 많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인강 공부하다가 슬럼프를 많이 겪으셔서 올해에는 특별한 강의들도 2개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방에 붙자 이런 걸 좀 전달드리고자 조금 강의를 연강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4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 궁금한 사항, 조금 더 지역적인 내용들은 합격 중요 자료, 가이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 이 2가지로 마무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네, 저는 강의 초반과 지금 좀 달라진 게 합격시켜드리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업이 됐어요.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사에 합격시키고 싶다, 합격하도록 돕고 싶다라는 열망만 있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선생님 한 분 한 분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의 궁극적인 이 수업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합격하고 싶다. 네, 우리 함께 합격하고 싶다. 이게 바로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합격 방법, 합격 공부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고 무엇보다 제가 책임감을 갖고 앞에서, 뒤에서, 중간에서 앞에서는 끌 때는 끌어들이고 네, 뒤에서는 밀 때는 또 밀어드리고 중간에서 협업해야 될 때는 협업을 해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자, 공부하시면서 혹은 이번에 강의 수강 신청하실 때 궁금한 사항들, 수강 신청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청해놓고 들어야지가 아니고 내 형편, 내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수강을 하는 게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3 합격 팩을 신청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2차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각자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방법, 문의 있는 분들은 네, 밑쪽 하단에 전화번호 연락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카페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지만 가장 많이 활성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 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장 간략하게 제 간단 이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강, 그 다음에 인강 홈페이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설명회 듣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 또 질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까요? 네, 미리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023학년도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막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나서 듣는 얘기인데 우리는 좀 거꾸로 해볼까요? 역발상. 미래 사회는 창의적인 인간이 인재상 중에 한 가지죠. 우린 좀 창의적으로 바꿔봅시다. 이왕이면 미리 합격을 축하받고 즐겁게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합격을 위해 고통스럽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합격했어.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 합격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미리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제 선물은 바로 노래를 좀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연간 강의 들으시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유아리 선생님은 우리를 되게 존경하는구나. 그리고 스승이 되실 분들이라고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만남이라, 네, 그러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냐면, 네, 우리가 합격을 미리 축하하고, 내년에 2023년, 네, 스승의 날, 이런 노래, 네, 스승의 은혜라는 좋은 노래를 누구에게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네, 다 같이 노래 부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눈을 감고 감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떨려서 가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가사를 가끔 보면서 네,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3학년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우리 예비 공립유치원교사,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여러분, 올해 우리 함께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서요. 네, 2023년 5월 스승의 날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노래를 감상하도록 합시다.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023학년도 우리 반 모두 전원 합격을 응원합니다.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네, 외침 하나, 둘, 셋.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